자,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할 거고요. 이 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미 어제 우리가 깔았기 때문에 좀 진행이 수월할 겁니다. 여기서 설치된 프로그램들은 종강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집에 가셔서도 설치를 동일하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인터페이스의 개념도 어저께 미리 얘기를 했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CLI 환경을 우리가 쓸 일이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실 때는 윈도우 키 플러스 R 누르면은 이렇게 실행이라는 창이 나와요. 이건 지금 해보세요. 대체로 이제 수업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컴퓨터에서 내가 클릭 하면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는 거 이외의 과정은 설명할 때 그냥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약간 텀을 두고 진행을 할 거고 조금 빠른 것 같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빠르다고 의사표시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지금 이게 개강 버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반응이 꽤 좋거든요. 이게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이나 뭐 이런 그 사운드 같은 걸로 이렇게 피드백이 좀 오면은 잘 따라오고 있구나라고 제가 감을 잡는데 어떤 반은 진짜 쥐 죽은 듯이 조용한 반이 있어요. 조용하면 수업 분위기도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감이 안 오니까 수업 진행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면은 수업 진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있어. 신나니까 혼자 폭주해요. 그럼 진도가 갑자기 빨라져. 그러면 빠른 것 같다고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윈도우 로고키 눌러서 R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라는 창이 나와요. 어제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여기다가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애의 원래 이름이 커맨더예요. 명령어 전달하는 애. 그래서 줄여서 CMD예요. 원래 단어를 알면은 이해가 좀 빨라요. 근데 맥에서는 이런 실행창이 없으니까 커맨드 스페이스 누르면 스플라이트라고 하는 창이 화면 중앙에 떠요. 여기다가 터미널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영어로 터미널 쓰셔도 되는데 한글로 터미널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기 밑에처럼 허용을 건 창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명령 프롬프트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D, 어저께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깔았잖아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총 4가지 활동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코딩.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요. 소스 코드 짜는 거. 그 다음에 디버깅. 디버그 내지는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작성하다 보면 에러가 안 날 수 없거든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에러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수범죄 왜 이렇게 에러 날까 그걸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에러의 원인을 못 찾고 에러를 못 고치는 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에러를 찾아내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컴파일도 해야 되죠. 파이썬은 컴파일 안 해요. 그리고 최종 사용자한테 배포하는 거. 총 이렇게 4가지 과정을 수행을 하는데 이 4가지 과정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 할 수 있는 걸 ID라고 해요. 통합 개발 환경.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설치했었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자, 파일 확장자 개념. 어제 충분히 사전에 미리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을 소스 코드라고 해요. 근데 이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 확장자, 메모장 파일을 확장자만 py로 바꾼 거예요. 그 안에 작성되는 내용들이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규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규칙을 앞으로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개발 환경 직접적으로 구성해 봅시다. 자, 파일 확장자 표시하는 거. 이거 윈도우 11 화면 기준이고요. 윈도우 10 기준으로 저거 체크하면 된다. 어제 다 같이 했죠? 네, 아직 안 돼 있으신 분들 꼭 하시고요. 집에 어제 가셔서 안 하신 분들도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자, 맥에서 파일 확장자 체크하는 거 따로 캡처해 놨고요. 자, 이제 명령 프롬프트 띄우시고요. 이제부터는 케바케예요. 어떤 컴퓨터는 파이썬이 설치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컴퓨터는 설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컴퓨터에 파이썬이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명령 프롬프트 열고 파이썬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해서 엔터 치시면 돼요. 깔려있으면 파이썬 버전을 키워 나올 거고요. 안 깔려있으면은 파이썬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윈도우 10 이후부터 예외 상황이 하나 생겨요. 자, 요거 보고 하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 좀 불편할 테니까 글자 크기랑 색깔을 좀 반전시킬게요. 자, 여기 위에 타이틀바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속성이라고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글꼴. 네. 글자 크기 같은 거 내가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 화면 배경색은 흰색으로 그리고 화면 텍스트는 까만색으로 네, 당장 반영은 안 돼요. 한번 껐다 켜야 돼요. 네,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을 할게요. 안 그러면 빔 프로젝트에서 보기 좀 힘들죠. 자, 여기에 파이썬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땅 치면 그냥 꼴랑 파이썬이라고 나오죠. 윈도우 10부터 이래요. 설치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맥 쓰시는 분들은 명령어가 좀 달라요. 맥은 파이썬 3라고 명시해줘야 돼요. 파이썬이 2에서 3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게 한 1, 2년 정도 됐는데요. 파이썬 2하고 3가 완전 다른 애예요. 그리고 현재 파이썬 2는 더 이상 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중단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구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윈도우는 그냥 파이썬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맥은 파이썬 3라고 하느냐? 맥에는 파이썬 2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 3.9인가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2개가. 그러다 보니까 그 2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파이썬이라고 하면 파이썬 2로 들어가고 파이썬 3라고 해줘야 우리랑 똑같은 윈도우랑 똑같은 버전으로 빠져요. 아마 맥OS 업데이트 충실히 하셨다면 그냥 이거 내렸을 때 파이썬 3.9. 몇인가 깔려 있을 거예요. 뭐 그거 그냥 쓰셔도 되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만약에 내 컴퓨터에 파이썬이 깔려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파이썬을 설치할 거고요. 이 파이썬 안에 PIP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얘도 내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도구도 설치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피터 랩이라는 애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구경을 해볼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깔았죠? 한국어 깔았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파이썬을 동작시킬 수 있는 확장팩을 깔 거고요. 약간의 환경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내려받으려면은 따따따.python.org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메뉴 밑에 보시면은 파이썬 다운로드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화면 캡처에는 3.11일 거예요. 이게 올해 4월달인가 작성한 PPT인데 지금은 3.20인가 그럴 거예요. 한번 봅시다. python.org 들어가서 다운로드 3.12네요. 자, 근데 이 파이썬은 그냥 무턱대고 깔면 안 돼요.
아까 그 파이썬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대한 라이브러리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오픈소스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오픈소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그 파이썬을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는 다른 서드 파트들이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가 나와요? 일단 케이스랑 필름부터 다시 나오잖아요. 사이즈가 다 바뀌니까. 근데 만약에 핸드폰이 나왔는데 그 케이스 제조사들이 아직 한 군데도 못 만들었어, 케이스를. 그럼 어쩔 수 없이 케이스 못 끼고 다니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파이썬이 최신 버전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 주변부에 있는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최신 버전을 못 따라가. 그러면 굳이 최신 버전을 깔아봤자 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파이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부 라이브러리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scikit-learn이라고 하는 애예요. 가장 대표적인 머신러닝 패키지인데, 얘 매뉴얼을 보면은 일단 3.8 이상이 필요합니다. 3.8보다 낮은 버전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구글에서 배포하는 딥러닝 라이브러리예요.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라고 하는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에요. 딥러닝 쪽에서. 여기서 이제 매뉴얼을 보면은, 네. 얘는 파이썬 3.9까지 지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은 버전이면은 나중에 딥러닝 못 하는 거예요. 다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신 버전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3.11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텐서플로우도 3.11까지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3.12 얘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여기 올 릴리즈 링크 한번 클릭해 보면은 자. 3.12가 튀어나온 거는 23년 10월 2일 날 처음 릴리즈 배포가 됐어요. 진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3.11은 작년 10월 달에 나왔고요. 그래서 3.11 기반은 이정기수 수업하면서 6개월 동안 이제 검증을 다 마쳤는데 3.12 버전 같은 경우는 아직 검증을 시도도 못 해봤어요. (3.13은) 내년도 10월 달에 나올 예정이래요. 이게 프로그래밍이 버전이 하나 나올 때마다 사이드 이펙트로 뭔가 바뀌는 것들이 자잘하게 생기거든요. 그걸 보통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요. 무조건 최신 버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최신 버전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꽤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을 쓰다가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샀어. 그럼 기존의 케이스 못 쓰잖아요.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개예요. 최신 버전 깔고 진행하다가 이거 버전 바뀌어서 뭔가 안 나오는 것 같네. 그러면 제가 집에서 밤새 갖고 와서 소스 고쳐오는 거. 또 하나는 검증된 안정화가 된 버전으로 진행을 하는 거. 사실 이거 저도 아직 못 정했어요. 뭐 할까요? 그냥 못 먹어도 고? 3.11 고민되네. 자, 일단 우리 수업 3개월 정도 지나가기 전까지는 최신 버전에 따른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거기까지는 체크를 마쳤어요. 6개월치 수업을 한 달 만에 다 체크하라고 하는 거는 살려줘요? 못해요. 그래서 그 이후 버전에 대해서는 체크를 아직 못 마쳤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씩 따라잡을 테니까 그래도 사람 기분이 있지. 옛날 버전 쓰면 찝찝하잖아요. 작년 버전인데 최신 버전으로 갑시다. 네, 어쨌건 무조건 최신 버전을 선택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염두를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메뉴 밑에 이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자, 다운로드 되는 동안 뭐 몇 초 안 걸리겠지만 일단 실행 과정 제가 리뷰할게요. 파이썬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윈도우만 해당해요. 맥의 경우는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무조건 넥스트 누르면 돼요. 근데 윈도우는 첫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딱 봐도 이게 누르고 싶게 생겼잖아. 인스톨 나오라고. 이거 먼저 누르면 안 돼요. 이거 먼저 누르신 분 혹시라도 파이썬 설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부터 눌렀다. 지우고 다시 가는 게 빨라요. 밑에 add python exe to pass라고 해서 제가 1번이라고 강조해 놓은 애 있죠? 요거를 반드시 체크하고 인스톨 now를 누르셔야 돼요. 요 과정 자체가 파이썬을 설치한 이후에 수행해야 되는 몇 가지 세팅들이 있어요. 그 세팅을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 체크 안 하면 다 깐 다음에 내가 직접 세팅하면 돼요.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지우고 다시 가는 게 더 빨라요, 확실히.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시고 이후 과정은 넥스트 하시면 되고요. 설치가 끝나면 명령 프롬프트를 여신 다음에 파이썬 안에 들어있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PIP라고 하는 도구인데 아까 말했었던 오픈소스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 쓰는 명령어예요. 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파이썬 한 칸 띄고 -m pip 인스톨 한 칸 띄고 빼기 2개 업그레이드 pip. 빼기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잘 구별하시고요. 띄어쓰기 잘 확인하시고요. 맥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파이썬만 파이썬 3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맥에서 요 명령어를 썼는데 퍼미션 디나이드 어쩌고저쩌고 한테 에러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앞에 수두라고 붙이세요. 이 수두라는 명령이 뭐냐면은 맥 안에서 관리자 권한을 빌려서 쓴다는 명령이에요. 요거 쓰면은 비밀번호 한번 물어볼 겁니다. 네. 요것만 잘 지나가면 맥하고 윈도우하고 특별한 차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시행해 보시면 돼요. 맥이에요, 윈도우요? 그럼 지우고 다시 갑시다. 네, 버전 때문에 수업 내용 차이 날 수도 있으니까. 3.8. 그건 많이 났다. 네. 자, 파이썬 설치까지 이제 확인이 되면 저도 아까 PIP 업그레이드 명령어 내려서 설치를 진행을 해놨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썬 빼기 2개 버전이라고 하면은 설치된 버전이 표시가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굳이 안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야 되는 게 주피터라고 하는 도구를 깔아야 돼요. 이게 웹브라우저 기반에서 동작하는 파이썬 IDE예요.
크게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나뉘는데 단일 페이지 환경의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까는 경우가 있고요. 멀티탭 환경을 지원하는 주피터 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코드를 블록 단위로 나눠서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즉시 확인하다. 요거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이따 시험 보여드려서 일반 코딩 환경이랑 주피터 환경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은 얘를 깔아야 돼요. 얘를 깐 다음에 얘를 이따가 나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 얹을 거예요. 설치 방법은요. 아까 PIP라는 거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걔를 사용해서 설치 명령을 내려요. PIP install 주피터 랩.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pip install jupyter lab. 맥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명령어 뒤에 3 붙여야 돼요. 네, 그럼 아까보다 뭔가 좀 더 많은 게 다운로드가 돼요. 자, 지금 설치 중이에요. 자, 설치가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설치하셨나요? 네. 자, 지금 여기서는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얻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건지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자,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요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 cmd라고 이제 엔터를 치면은, 이 명령 프롬프트가 바탕화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컴퓨터를 쓰는 방법이었어요. 어저께 그 윈도우 98 써본 적 있다라고 손드신 분들 꽤 계셨는데 그분들은 윈도우 쓸 때 아마 MS-DOS라는 이름으로 몇 번 써보셨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MS-DOS 가동했던 이유는 뭐 게임하려는 거였죠. 뭐, 그쵸? 그리고 이거 사용하는 거 자체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때 그 뭐였더라? 프로그램 이름이 MDIR이라는 프로그램을 윈도우에 얹어서 사용을 했어요. 얘기가 또 3000% 빠지네. 이런 거였거든요. 옛날에 윈도우 98, 95 쓰시던 분들 아마 이거 써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명령 프롬프트 쓰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명령어를 다 리스트를 남겨놓고 방향키 눌러서 선택하세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전설의 프로그램이에요. 국산이고. 이게 왜 그거냐면은, 여기 마침 나왔네. MDIR 개발자 최정환 씨의 현재 근황.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밝혀진 건데, 저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가 컴퓨터 쓰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자친구 주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쟤를 기본적으로 다 쓰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이분 지금 뭐하고 계실까 궁금해서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제 출발점이 된 건데, 그, 따님이라는 분이 나오셨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때 그 여자친구가 우리 엄마입니다라고 해서 많이 환호를 했지. 지금 부산에서 갈비집 하신대요. 부산 맞나? 어쨌건. 전설의 프로그램이에요. 요점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기 폴더랑 파일 이름들이 왼쪽에 나오고, 오른쪽에는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이 이 폴더랑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이 폴더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해야만 됐었어요. 컴퓨터 C 드라이브 안에 사용자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거 실제 이름은 사용자 아니라 그랬죠. 주소 표시되는 데에서 오른쪽 빈칸 찍어보면 실제 주소가 나오는데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라고 하는 폴더고 여기에 내 아이디로 된 폴더 여기를 사용자 홈 폴더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위치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잖아요. 그쵸?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면 명령 프롬프트가 바라보고 있는 폴더가 내 홈 폴더예요. 요즘은 폴더 열면 이렇게 바로 목록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안 나오니까 목록을 보기 위한 명령어를 직접 내렸다고요. 그 명령어가 폴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네, 줄여서 dir. 그러면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검색, 서치, 다운로드, 동영상, 비디오. 한글 폴더라는 건 존재 안 합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컴퓨터는 파일이랑 폴더 이름 한글 되게 어색해요. 수업 자료는 그래도 내용을 직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웬만하면은 한글로 정하겠지만 여러분들 개인 파일 같은 거 만들 때 한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특히 프로그래밍 관련된 건. 못 알아먹어요. 그나마 파이썬은 한글에 좀 유해요. 그래서 뭐 한글을 써도 뭐 크리티컬한 문제가 생기질 않는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진짜 큰일 날 일이고요. 한글보다 더 큰일 날 건 띄어쓰기 하는 거고. 그래서 파일이나 폴더 이름 같은 거에 띄어쓰기 할 일이 있으면 보통은 띄어쓰기 자리에 언더바를 넣어요. 자, 그럼 이제 어저께 사용자 홈 폴더 안에 각자 그 앞으로 수업 자료들 보관할 폴더 만드세요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저는 어저께 제 외장 하드에 만드냐고 굳이 안 만들었는데 임시로 만들게요. 자, 뭐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이 폴더 안에 샵 OT 그리고 A 왜 이렇게 못하느냐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B.Python 이렇게 과목별로 폴더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OT라는 폴더에는 그 OT 자료 보관하시면 되고 컴퓨터 사이언스에는 어저께 배포한 수업 자료들 그리고 오늘부터 배포되는 자료는 B.Python 안에서 과목까지는 제시해드리는데 이 안에 폴더 정리는 각자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서 내가 주피터라는 애를 가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는 내 홈폴더죠. 그럼 일단 명령 프롬프트로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change 디렉토리 줄여서 cd 한 칸 띄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폴더 이름 입력하시면 돼요. 폴더 이름 같은 거 입력할 때 윈도우 맥 공통이요. 한두 글자 치고 탑키 누르시면은
일치하는 단어가 있을 때 자동 완성됩니다. 한두 글자 치고요. 탭키 누르시면은 일치하는 단어나 파일 이름이 있을 때 자동 완성됩니다. 탭키 쳤는데 안 나와요. 오타난 거예요. 자, cd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그 폴더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cd 한 칸 띄고 점점 하면 위로 올라가요. 자, 이 안에서 cd b.python이라고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 cd라고 하는 명령어는 윈도우하고 맥이 똑같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명령어를 사용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맨날 명령 프롬프트 실행하고 내가 원하는 폴더를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좀 귀찮거든요, 은근히. 맥은 안 되는데 윈도우만 되는 치트키가 하나 있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폴더를 이렇게 찾아가요. 명령어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쉽잖아요. 그쵸? 여기 주소창에다가 지우고 이 주소창의 입력을 지우고요. 오른쪽 빈대 누르시면 지울 수 있어요. 여기서 cmd 엔터. 그럼 거기서 한 방에 시작해요. 맥은 안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시간 조금 오버했으니까 35분까지 들어오세요. 자, 주피터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코딩을 진행할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여는 것까지 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파이썬을 수행하는 FM 방식은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원래 FM대로 하면 이렇게 불편합니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명령 프롬프트 모드가 파이썬 모드로 바뀌어요. 여기에서 내가 파이썬 명령어를 치는 거죠. 100을 저장하는 A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라. 200을 저장하는 B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라. 그리고 A 더하기 B를 출력해라. 그럼 결과를 얘가 표시를 해줘요. 이건 뭐 저는 지금 하얀 배경이지만 이건 까만 건 배경이고 하얀 건 글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하나 중간에 오타 나면 처음부터 다시 쳐야 돼요. 여기선 방향키 커서가 안 움직이거든요. 여기 위에 클릭해봤자 여기 못 고쳐요. 이게 불편하니까 이 명령어들만 메모장 파일에다가 따로 입력하자가 소스코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메모장 파일을 만들어요. 폴더 빈 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밑에 텍스트 문서 선택하시면 메모장 파일이 생겨요. 이 녀석의 확장자를 뭐 A. 파일 이름은 A라고 할게요. py라고 정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부터 파이썬 소스 코드가 되는데 태생은 메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메모장에다 끌어다 놔요. 자, before 애프터. A.py라고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변경을 했어요. 텍스트 파일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더 빈대에서 마우스 우클릭. 새로 만들기 밑에 텍스트 문서. 그럼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빈 파일이 하나 생겨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바꾸기 위해서 A.py. 이거 확장자 보기 체크 안 하면은 확장자 내가 앞만 바꿔도 적용 안 됩니다.
메모장을 지금 막 실행하면은 제목 없음이라고 뜨잖아요. 이제 이 파일을 여기다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은 메모장이 얘를 작업해요. 그래서 끌어다가 놓으면은 메모장의 이름이 a.py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 메모장에다가 파이썬 명령어를 적는 거예요. 아까 적었던 거. a는 100, b는 200, 프린트 a 더하기 b.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파일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스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고요. 얘한테 파이썬 한 칸 띄고 소스 파일 이름 이렇게 입력하면 실행이 돼요. 근데 이것도 간단한 명령어일 때는 괜찮은데 양이 만약에 몇천 줄 정도 되면은 메모장으로 작성하기엔 불편하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수업량이 되게 많아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개의 명령어가 들어있다고 치자고요. 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얘를 실행하면은 결과가 한꺼번에 일괄 출력이 되죠. 그럼 그때부터 내가 요 결과는 여기 코드 맞나? 이렇게 하나씩 대조해 봐야 돼요. 양이 많아지면 결과 확인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설치했던 주피터라는 애를 가동해 보죠. 주피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입력해요. 주피터 한 칸 띄고 랩. 뭐 엔터를 땅 치면 네, 뭐가 이렇게 가동이 돼요. 그럼 이제 웹브라우저가 가동될 거예요. 이렇게. 요거 뜨기 전에 실행할 웹브라우저 선택하세요라고 가운데 물어볼 수도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 선택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뒤에 얘 끄시면 안 돼요. 얘가 주피터 본체이기 때문에. 자, 웹페이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파이썬 3라고 하는 애를 선택을 하면 네, 이렇게 이제 코드 블록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A는 100, B는 200, 프린트 A 더하기 B라고 입력하고 이 실행 버튼 누르면 그 밑에 결과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코드를 실행하고 싶으면 밑에 코드 블록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 단위로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결과를 확인하면서 중간 결과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전문 개발자면 몇천 라인 한 번에 코딩하고 결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까지 프로그래밍에 진심일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한테 프로그래밍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프로그래밍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뭐 이거 갖고 우리가 뭐 네이버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코딩을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을 좀 못 누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피터 얘기예요. 이제 얘 안 쓸 거니까 끌게요. 자, 비파이썬 폴더는 싹 깨끗하게 비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거를 이제 설치하겠다라고 한 건데, 어제 이미 설치해놨으니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한번 가동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가동을 했어요.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일단 내가 작업을 하고자 하는 폴더를 먼저 열어야 된다고 어제 얘기했죠. 이제 비파이썬이라는 폴더를 열 건데 버튼 눌러서 찾아가셔도 되고 이 폴더를 화면 중앙에 끌어다 놔도 된다고 했어요. 비파이썬이라는 폴더가 생긴 거죠. 자, 그럼 이제 1번. 여기서 아까처럼 그 순수하게 파이썬 소스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새 파일 만든 다음에 뭐 a.py 라고 소스 파일을 만듭니다. 아까랑 똑같이 명령어 작성할게요. 자,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피터나 상자, 닫기, C, 메모장에서는 상자, 내레이터를 끝냅니다. 보지 못했던 편의 기능이 나와요. 자, 내가 알파벳을 치면 그 글자로 시작되는 파이썬 명령어가 제시가 돼요. 여기서 골라도 돼요. 골라서 엔터 쳐도 돼요. 아직은 우리가 뭘 골라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자, 프린터 나왔네요. 이 상태에서 엔터 땅 쳐버리면 명령어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이제 몇 번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그럼 얘도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명령 프롬프트 갖다가 실행해도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그냥 F5키 딱 눌러버리면, 파이썬 선택했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 명령어를 대신 내려줘요. 그러니까 밑에 결과가 주르륵 하고 나와요. 아마 파이썬 책을 따로 구입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파이참을 썼건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썼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나중에 분석 결과 같은 거 확인할 때 비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의 각 단락별로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주피터가 좋은데 코드 작성의 편의성은 VS 코드가 더 좋다는 거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어제 우리가 깔았고요. 설치 다 했죠? 그 다음에 한글 언어팩 설치하는 거. 이것도 어저께 설치하셨죠? 이거 PPT에 어제 했던 과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제 좀 빠릿빠릿하게 진행했어요. 자, 이제 여기부터 신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에서요, 파이썬이라고 검색하시면은 파이썬 관련된 확장팩들이 주르륵 하고 나옵니다. 다 까실 필요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파이썬이라는 거 하나만 까세요. 이게 일종의 통합팩이기 때문에 얘를 설치하는 순간 밑에 있는 다른 애들이 몇 개가 일괄 설치가 돼요. 설치 완료되면 뭐 재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한번 깔아볼게요.
여기서 전 깔아놨을 것 같은데. 파이썬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거. 요거를 깔면은 필요한 몇 가지 도구가 일괄 설치가 돼요. 나머지 거는 뭐 굳이 안 까셔도 되고요. 자, 설치 완료 후에 글자 크기 설정하는 거.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했던 부분들은 그냥 어제 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테니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쯤에 기억 잘 안 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테마 변경했죠? 그 다음에 테마 세팅하는 거, 그리고 아이콘 테마, 이것도 어제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이콘 테마 깔면은 이렇게 나오던 게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거 정리까지 한번 체크하죠. 자,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일부 같이 나옵니다. 사용자하고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 쓸 때 쓰는 메뉴, 클릭해야 되는 아이콘, 버튼, 이런 거예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명령어 기반의 CLI, 우리가 쓰고 있는 명령 프롬프트 있죠? 얘가 CLI고요. 그래픽 기반의 GUI, 메뉴나 아이콘, 버튼 같은 거 클릭하는 환경. 걔네들을 CLI랑 GUI는 분야를 불문하고 컴퓨터 쓰는 분야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니까 기억하시고요. 윈도우는 CLI 환경으로 해서 명령 프롬프트, CMD예요. 그 다음에 맥OS에선 터미널. 소스 코드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명령문이 작성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 메모장 파일 만든 다음에 확장자 바꿨잖아요. 그게 원래 프로그램 소스 코드인 거고요. 이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종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하는 거죠. 이력서를 쓸 때 왜 MS 워드 쓰세요? 메모장으로 써도 자기 이력은 소개 가능하잖아요. MS 워드로 쓰면 내 사진도 넣을 수 있고 표도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MS 워드 쓰는 거죠. 같은 이치예요.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사용 중인 운영체제에 맞는 인터프리터, 맥용하고 윈도우용 따로 있어요. 그리고 ID를 깔아야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주피터 환경을 내부적으로 실행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좀 더 편리한 개발 경험을 제공해요. 아까 파이썬 익스텐션 깔았죠? 그거 하나 깔면 주피터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으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미 해야 될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자, 사용자와 컴퓨터가 상호작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분. 도스, 유저 인터페이스, 콘솔 데스크탑. 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줄여서 UI라고 불러요.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에디터 툴 ID. ID죠. 파일의 형식이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파일 이름 뒤에 마침표와 함께 명시하는 단어. 그렇죠. 확장자죠. 네. 확장자라는 단어 수업 중에 제가 굉장히 많이 쓸 거니까 용어들 꼭 기억하세요. 용어가 기억이 안 되면은 설명 자체가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아, 용어 얘기 나와서 한 번 더. 아마 몇몇 분들은 그 ADSP 같은 자격증 준비도 하실 거예요. 네. 혹은 이제 어제 자기소개하다 보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통계 좀 다뤄보신 분들도 몇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운 통계 내용이나 자격증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내용, 그거랑 내용은 같은데 아마 용어는 학교에서 배운 통계나 자격증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저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 용어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체킹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자 용어에 대한 정리는 따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SQL 하셨죠? 하신 분들 몇몇 계시죠? SQL을 만지기 위해서 이제 DBMS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설치하셨던 MySQL이나 어제 식 받았던 오라클 그런 애들을 이제 DBMS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줄여서 DBMS. 근데 데이터 분석에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불러요. 줄여서 그 WH라고 하나? 그렇게 불러요. 혹시 ADSP 공부해 보신 분들 있으면 첫 장에 나와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큰 개념인데 실무에서 그냥 DBMS예요. 왜냐면 개념적으로 그 큰 거를 실제로 현실화시키려면 뭔가 물리적인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같은 맥락이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필드에서 접할 때 쓰이는 용어랑 이론적으로 바라봤을 때 용어가 좀 약간의 그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개념 정리를 차이점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각자. 자, 파이썬 개발 환경 구성하기는 지금 다 같이 진행이 된 상태니까 별도로 실습 시간 할애 안 해도 되겠죠?